여러분, 이런 노후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평생 아끼고 참고 미루며 살았습니다. 여행은 늘 다음으로, 외식은 사치라며 넘겼고, 하고 싶은 건 나중에라는 말로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뒤 통장을 열어보니 수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돈. 이게 정말 잘 준비된 노후일까요? 요즘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 노인들.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하루 커피 한 잔도 망설이고, 여행 한 번, 외식 한 번 못하고, 마지막까지 궁상 떨다 생을 마감하는 노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노후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노인들이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 그 가장 큰 착각을 짚어보려 합니다. 노후 자금은 상속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라고 모아둔 돈도 아닙니다. 노후 자금은 나를 위해 쓰라고 준비한 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료비와 간병비를 대비한 안전자금,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 그리고 계획적으로 꺼내 쓰는 생활비 자산으로 돈을 나누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로 죽는 노후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다가는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 노후 부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노후 준비를 잘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통장에 수억 원이 있으면 스스로를 노후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삶이 전혀 부자답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 식비를 계산하고, 병원비가 아까워 진료를 미루고,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말부터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노후 부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많을수록 무조건 안전하다. 이 생각은 젊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후에서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불안은 돈의 액수에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오래 살면 어쩌지? 병원비가 크게 들면? 간병비는 감당이 될까? 이 불안은 통장 잔고가 1억이든 5억이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불안은 더 정교해집니다. 이 돈을 잘못 쓰면 어쩌지? 지금 쓰면 나중에 부족해지면? 이건 아직 쓰면 안 되는 돈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손대면 안 되는 금기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 부자들의 통장은 마치 박물관 유물처럼 변합니다. 있지만 만질 수 없는 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의 돈은 모아둔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쓸지 정리되어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후 부자들은 돈을 관리하지 않고 그저 지키기만 합니다. 쓰는 계획이 없으니 쓰는 순간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은 하나입니다. 안 쓰는 쪽. 이렇게 되면 노후 부자의 삶은 겉으로만 부자이지 실제 생활은 가난해집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을 써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노후는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확신을 가진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왜 평생 아끼며 살아온 습관이 노후에 더 큰 문제를 만드는지, 그리고 왜 돈이 있어도 끝까지 못 쓰는 상태가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가난하게 사는 습관은 노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가 되었다고 해서 평생의 생활 태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돈 쓰는 습관은 젊을 때나 노후나 거의 그대로 이어집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분들은 노후에도 똑같이 삽니다. 커피 한 잔 값이 계속 신경 쓰이고, 외식은 집에서 먹으면 되지라는 말로 끝나고, 여행은 늘 몸 더 안 좋기 전에 가야지 하다가 결국 한 번도 못 갑니다.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습관은 노후에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불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노후에는 다시 벌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움켜쥡니다. 더 조심합니다. 더 미룹니다. 문제는 이 미룸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모아두자. 올해는 그냥 지나가자. 내년에 몸 괜찮아지면 쓰자. 이 말이 반복되는 사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가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돈은 갑자기 의미를 잃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 여행을 못 가고, 소화가 안 돼 외식을 피하고, 아픈 몸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몸이 움직일 때 쓰지 않으면 영원히 쓸 기회를 잃습니다. 이건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의 문제입니다. 돈을 아끼며 살았던 습관이 노후에 와서 당신의 삶을 아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줄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남길 돈으로 착각하는 이유와 그 생각이 왜 오히려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 노후 자금은 상속용이 아니다. 노후 자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가 쓸 돈이 아니라 자식들 주려고 남겨둔 돈이야. 겉으로 보면 참 책임감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지금 세대의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 때문에 희생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끼다 병나서 고생하지 마세요. 제발 좀 쓰세요. 그런데 부모 세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쓰면 아이들 몫이 줄어들잖아. 내가 편해지면 미안해. 이 순간부터 노후 자금은 축복이 아니라 죄책감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비도 최대한 줄이고, 간병이 필요해도 혼자 버티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괜찮다는 말부터 합니다. 이게 과연 자식을 위한 선택일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부담은 돈을 쓰는 부모가 아니라 끝까지 참고 버티는 부모입니다. 늦게 발견된 병, 갑자기 무너진 건강, 준비되지 않은 간병 상황, 이 모든 부담은 결국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자식 세대에게 상속은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고마운 보너스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더 두려워하는 건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돈 쓰는 걸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 삶. 노후 자금의 1번 목적은 상속이 아닙니다. 본인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잘 돌보고 필요할 때 돈을 쓰며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안심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그럼 대체 어떻게 나눠야 불안 없이 돈을 쓸 수 있는지 노후 자금을 세 가지로 나누는 현실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 불안 없이 돈 쓰는 노후 자산 3분류 전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알겠는데 그래도 쓰기가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노후에 돈을 못 쓰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돈의 성격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자산을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섞어두면 절대 못 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분류가 노후 불안을 줄이고 돈을 써도 괜찮다는 확신을 만들어줍니다. 1. 절대 건드리지 않는 안전자금. 이건 마지막 보루입니다. 의료비, 간병비, 응급 상황 대비 자금. 이 돈은 생활비도 아니고
여가비도 아닙니다.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이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다른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이 돈은 써도 되는 돈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두셔야 합니다. 통장도 계좌도 마음도 분리해야 합니다. 2.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두 번째는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 임대 수입,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이 자산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써도 다시 들어오는 돈. 여기서 쓰는 소비는 지출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식비를 쓰고 취미를 쓰고 작은 여행을 가는 것은 노후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비 방식입니다. 이 자산이 있으면 쓰면 줄어드는 돈이라는 공포가 크게 줄어듭니다. 3. 계획적으로 소진할 생활비 자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 돈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남기지 않아도 되는 돈. 여행비, 외식비, 취미비,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 이 자산은 아끼라고 존재하는 돈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를 쓸지 미리 정해두고 그 계획대로 꺼내 쓰는 돈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단순합니다. 죽을 때 남기지 않는 것. 이 자산이 없으면 사람은 끝까지 모든 돈을 안전자금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안 씁니다. 이 세 가지를 섞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전자금에서 여행비를 쓰면 불안해지고 생활비 자산을 안전자금처럼 묶어두면 평생 못 씁니다. 노후의 돈은 액수가 아니라 역할 분담이 핵심입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지는 순간 돈은 다시 당신의 삶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나눈 자산이 결국 어떤 노후를 만드는지, 부자로 죽는 노후와 행복하게 살다가는 노후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5. 부자로 죽는 노후 vs 행복하게 살다가는 노후. 이제 두 가지 노후가 보이실 겁니다. 부자로 죽는 노후와 행복하게 살다가는 노후. 겉으로 보면 둘 다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부자로 죽는 노후는 숫자를 남깁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끝까지 안 쓴 기록. 통장은 두껍지만 기억은 얇습니다. 가본 곳이 없고, 해본 게 없고, 남길 이야기가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하게 살다가는 노후는 기억을 남깁니다. 한 번쯤 떠났던 여행, 가족과 웃으며 먹었던 식사,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작은 사치. 돈은 줄었을지 몰라도 삶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부자로 죽는 노후는 돈이 주인이고 사람은 관리 대상입니다. 행복하게 살다가는 노후는 사람이 주인이고 돈은 도구입니다. 노후의 돈은 숫자를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를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목표는 얼마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부자로 죽는 노후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다가는 노후. 그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질문 하나.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통장에 있는 이 돈은 정말 나를 위해 준비된 돈입니까? 만약 이 돈이 언젠가를 대비해 그냥 쌓여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의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돈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역할을 잃은 돈입니다. 돈은 많이 남겼다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잘 쓰였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노후의 돈은 끝까지 참으라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편안하게 살라고 있는 돈입니다. 오늘부터 돈을 더 모을 생각보다 어떻게 나눠 쓰고 어떻게 꺼낼지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죽는 노후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다가는 노후. 그 선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